유럽 사회에서 쉽게 가볼 수 없는 동양에 대해 느끼는 신비로움은 중국풍과 일본풍이 유행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는 도자기, 병풍 등 중국 문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왕실과 귀족들은 기존의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중국 물품들을 사치품으로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유행했던 중국풍을 시누아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로코코 양식을 대표한 화가 프랑수와 부쉐는 철저히 유행을 따라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고, 그런 그에게 당시 유행했던 중국풍 역시 매력적인 소재였습니다. 열광적인 중국 물품 수집가이기도 했던 그는 1742년 열린 살롱전에 중국을 주제로 한 그림을 8점 그려 제출했습니다. 중국식 정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신분이 고귀해 보이는 중국 여인이 의자에 앉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 곁에서 시종들은 머리를 만져주거나 양산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는 등 그녀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청화자기와 부채 등 중국 소품들과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동양적인 산과 정원에 심어진 대나무들은 중국의 느낌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얼핏 보면 꽤 중국의 옷차림과 물품 그리고 정원의 풍경을 잘 묘사한 듯합니다. 하지만 동양인의 눈으로 보기에 실제 중국의 모습보다는 환상 속의 낙원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이는 부쉐가 실제로 중국에 가보지 않고 상상에 의해서만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부쉐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국이 어떤가 하는 것보다는 유럽인들이 동양에 대해 생각하는 판타지를 잘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한 판타지가 시누아즐이를 만든 것입니다. 일본풍은 중국풍이 유행하던 18세기 이후인 19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867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통해 일본 에도 시대의 도자기와 차, 부채, 우키요의 판화 등이 유럽에 알려졌습니다. 유럽에서 유행했던 일본풍은 자포니즘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목판화이자 풍속화인 우키요에는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키요에는 명암이나 그림자 등 섬세한 색채 표현 없이 단순하고 평면적이면서 뚜렷한 윤곽선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렇게 소박한 장식적인 그림은 기존의 사실적 회화와는 다른 길을 추구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새로운 표현 방식에 대한 영감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일본을 사시사철 따뜻하고 찬란한 햇살이 내리쬐는 낙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을 동경했던 그는 자신의 작품 배경에 우키요에를 자주 그려 넣었습니다. 탕기 아저씨의 초상도 그런 작품 중 하나입니다. 줄리앙 프랑스와 탕기는 미술품 딜러이자 재료상으로 가난한 화가들에게 외상으로 물감을 대주거나 작품을 사기도 했습니다.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등 단순하고 강렬한 원색을 사용한 이 작품에서 탕기는 마치 불상처럼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있는데요. 그의 머리 위에 있는 후지산 그림이 그를 향한 후광처럼 보입니다. 그 외에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라든지 벚꽃을 배경으로 한 일본 풍경 그림도 볼 수 있습니다. 탕기의 모습에 입체감이 없고 평면적으로 보이는 것도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평화로운 자연의 낙원에 가깝게 여겼던 고흐의 생각과 실제 일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유럽에서 유행했던 시누아즐이와 자포니즘은 모두 실제 동양의 모습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유럽인의 환상, 상상에 의해 왜곡되었던 것입니다.